국민의당의 제보 조작 사건이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강성 발언으로 민주당 대 국민의당과의 대결 국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추경안 심의나 장관 임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지대 김영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예결위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야3당은 불참했지만 그래도 추경안이 상정은 됐죠? 예, 상정은 됐는데 심사는 어렵겠죠. 좀 어렵죠. 네. 왜냐하면 전체가 50명인데요. 네. 뭐 20명이 더불어민주당이고 1명은 정의당, 1명이 무소속이기 때문에 과반수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심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과 또 국민의당 네. 파문이 갈수록 거세지고 네네. 있는 것 같아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달이 됐는데 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은 분명히 바뀌었는데요. 국회는 과거와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네. 결국 이제 강대강 대결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가 네.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추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타이밍인데요. 결국은 뭐 지금 한 달이 넘지 않았었습니까? 추경안이 지금 네. 국회에다 제출된 지. 아직까지도 요지부동인데요. 이 부분은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정치로 못 풀고 있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네. 정치로 풀어야 할 부분을 정치로 못 풀고 있다. 네네. 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네. 연일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지난 4월 1일자 박지원 위원장은 이렇게 언론에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아들 특채 의혹을 당의 별도의 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유미 단독이 아니라는 것을 일찍이 밝힌 것입니다. 박지원 대표와 이준서 최고위원 사이에 통화 기록이 들통이 났습니다. 36초간의 짧은 통화에 무엇을 주고받고 할 것이 있느냐라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최종 컨펌을 하는 시간은 36초로 충분하다 보여집니다. 저 말대로라면 이제 박지원 전 대표 이런 사람들이 뭐 지시하거나 알고 있었다. 뭐 이제 단정한 듯한.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사실 국민의당이 그동안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많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네네. 이낙연 총리 인준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이렇게 세게 나가면 국민의당이 도와줄 수 없는 구도가 된단 말이죠. 네네. 그럼 추미애 대표는 누구보다 이걸 잘할 거고요. 왜 그렇죠? 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추미애 대표의 개인적인 캐릭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네. 아니면은 고도의 정적 판단 이 기회가 결국은 국민의당을 네. 코너에 몰아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정계 개편의 계기로 삼자라고 하는 판단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우원식 원내대표 말을 종합해 보면 후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안보 위기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추경도 있죠. 정부조직법 개편도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 정계 개편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봤을 때 자꾸만 추미애 대표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네. 확고한 지지를 얻어서 네. 혹시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 아니냐 그러한 그런 추론도 분석도 일부에서 나오고 나오거든요. 있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그거는 네.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 워낙 지금 이제 너무나 예상외로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제 청와대와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조율을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협치는 사라지고 결국은 대결만 나온다는 것은 네.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강대강 그 대결 구도 속에서 한치의 양보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풀 수 있는 열쇠는 저는 귀국한 대통령이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귀국한 대통령은 들어와서 어떤 생각이 있을지 오늘 아침에 이제 귀국했는데 네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사실은 이런 거 아니에요? 4강 외교 통해서 북핵 문제 좀 풀어보려고 애쓰고 들어왔는데 정치는 더 꼬여있단 말이죠. 네네네. 이게 지금 여당 대표와의 뭔가 간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당 대표가 실은 이런 거를 염두에 둬야 될 게요.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라 그랬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정부와 여당이 공동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청와대하고 만약에 엇박자가 난다고 한다면 결국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이제 집권당이 수평적 관계로 자율성을 갖는 건 좋지만 네, 네. 굉장히 절묘한 시점에서 네. 이렇게 파행을 가져간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지금 제일 곤혹스러운 분이 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봐요. 오늘 이제 아침에 네. 귀국하는 장면 보고 네네네. 계신데 추미애 대표는 보이지 않고 우원식
네. 네, 원내대표하고 김부겸 의원, 네, 이렇게 몇몇이 보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분야는 이제 대통령께서 여야 원내대표랑 회동을 빨리 하셔서 네. 빨리 매듭을 져야 되는데 대표적인 거로 이제 야당에게 실은 명분을 줘야 되고요. 네. 결국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모든 것을 예단해서 가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봅니다. 처음에 국민의당이 네. 결국 이유미 단독 범행이라고 했을 때 여당은 뭐라고 했냐면 그거 검찰에다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처음에 그거를 26일 날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고백을 했을 때, 네. 자백했을 때 청와대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한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추미애 대표가 강경으로 나간다고 하는 네.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추경까지 만약에 지금 뭐 한 달이 지났는데요. 네. 만약에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못한다면은 바로 정기국회로 가게 되고 정기국회에서는 추경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매듭을 져야 되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정치적 명분을 주고 결국은 이 문제를 나름대로 네. 검찰이 정확한 수사를 일단까지 우리 자제하고 결국 집중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명분을 좀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렇게 됐으니 이상 대통령이 풀지 모른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국민의당이 돌아오지 않을 기세인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국민의당이 네. 그 당사에 걸려있는 대형 현수막, 협치라고 써있는 현수막을 걷어냈어요. 화가 정말 많이 났나 보네요.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정치는 이제 불가능한 걸 가능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저렇게 해서 일종의 시위인 것이고요. 저거는 뭐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사과를 빨리 하라고 하는 일종의 네. 시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협치라는 것은 뭐 저렇게 뭐 막혀 있지만 이 막혀 있는 것을 뚫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정치로 풀어야 할 것을 정치로 풀어야지 자꾸만 이거를 법의 잣대를 가지고 가서 풀기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이제 검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네.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내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될 경우 네.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는 또 엄청나게 나름대로 당 대표가 추미애 대표가 곤혹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네. 면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조금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네. 주의를 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국민의당이 요즘 그 호남 지지율이 사실상 모두 증발해버린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더 뭐 잃을 게 없다는 그러니까요. 그런 그렇죠. 상황인 예를 거지. 들어서 지금 뭐 새 정부 들어와서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4당 중에서 최고로 낮은 지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남이 지지 기반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국민의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것이 아니야. 다시 얘기해서 정체성의 위기에 지금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그 국민의당으로부터 유축될 수밖에 없고, 혹시 새로운 정계 개편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최대의 위기인 건 사실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전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는 것도 네. 굉장히 나름대로 적절치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검찰은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네. 혐의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미필적 고의 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예요. 허위사실 허위사실 네, 유포. 네. 검찰 근거는 뭔가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두 사람 이준서 전 최고위원하고 이유미라는 사람이 주고받은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네. 게 나와요. 자료달라고 할 때 못한다고 또 네, 그랬다. 네, 네. 화면을 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대로 말하면 국민의당을 망할 거라고 하셔서라고 네. 한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실질적으로 개입은 안 했지만 분명한 것은 인지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네. 인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강행했다는 것이 그게 바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 물론 책임 본인은 문제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인하고 네. 있죠. 이거는 네. 이제 물론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확인되겠지만은 네.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것을 이제 검찰이 결국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공모 부분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에. 그렇게 네.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어떤 입장인지 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 보시겠습니다. 네. 입만 벌리면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더불어당 추미애 대표가 여당 대표의
직분을 망각하고 이 사건에 대한 미필적 고의한 수사의 방향과 국민당은 범죄 집단이라는 사건의 성격 규명을 하는 등 사건 수사에 수사 지침을 내리고 말로는 협치를 주장하면서 행동으로는 이 기회에 국민의당을 죽이기 하는 정치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능의 정당이 도대체 협치를 주장하면서 뭘 믿고 국민의당을 이렇게 만신창이를 만들어 가면서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도 국민의당 그 이현주 의원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그렇습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네. 타사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말을 했죠. 조리사라는 게 그냥 동네 아줌마들, 밥한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돼야 하나. 이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계속 그렇죠. 이현주 의원 이름이 네. 검색어에서 1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조리사를 밥하는 아줌마라고 일종의 폄하를 하는 그 발언이 네. 굉장히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여하튼 간에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안고 있는 최고의 해결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봤을 때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것을 결국 일종의 이 정부가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 어젠다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소민들이다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나왔는데 아무리 그러니까 사적 감정을 너무 여과 없이 진행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러한 그 제보 조작 사건과 연관을 해서 저렇게 감정적 표현을 통해서 현 정부를 폄하하려고 하는 그 부분들이 나오니까 네. 그나더라도 어떤 비정규직 하는 걸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이 돼야 되냐 이런 식의 그런 표현은 적절치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추미애 대표의 이른바 머리 자르기 발언 파장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시민 전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무너진 담벼락에 돌 던지지 마라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앞서 교수님 잠깐 언급하시듯이 이 사건이 막 터지자마자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사과하자마자 그렇습니다. 나온 청와대 반응은 네. 어떤 느낌이었냐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겼죠. 검찰이 명확하게 네. 수사를 해야 되지만 참 안 됐네요라고 어떻게 보면 나독거리는 분위기였었는데 공교롭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대결 양상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 좀 제일 곤혹스러운 거는 저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안정적이 돼야지만이 모든 것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않습니까? 네. 여서야대 전국 속에서 좋든 싫든 간에 더불어민주당 120석 그리고 국민의당 40석을 통해서 중요한 법안만이 아니라 추경 정부조직법을 같이 가져가려고 한다면 네. 저는 청와대 반응이 오히려 옳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 대표가 저렇게 강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선이요. 청와대하고 집권당의 대표만이 아니라 지금 추미애 대표하고 원내대표 간에서 이 전선이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시민 전 장관도 저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하고 이건 빨리 집권당이 집권당다운 모습을 보여서 네. 전국 안정을 위해서는 조속하게 이것을 매듭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특검 카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중의 분노심을 이용해서 득표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좌파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 문제의 본질은 특혜 여부가 있었느냐 이게 본질이고 증거 조작이 있었다 없었다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당 대표가 그걸 그런 식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내서 국회 전체를 파행시키는 것은 그건 여당 대표답지 않다. 자, 추경안 심사는 네.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기일도 오늘까지인데 오늘까지죠. 네. 누가 봐도 쉽진 않아 보입니다. 네네. 어떻게 될까요? 청와대가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 두 사람 모두 다 임명할 거라고 보십니까? 임명을 할 경우에는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물론 아무리 지금 그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다 하더라도 이렇게 갈 경우에는 결국은 이거는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절충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두 사람 중에서
그래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던 건 처음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내정자였었는데요. 네, 네. 지금 여러 조대엽 의혹들이 장관 같은 정말 많이 경우는 나왔죠. 네. 정말 많았는데요. 네. 지금 정의당마저도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 문제를 지금 삼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좀 고심은 깊어지겠죠. 그러나 이렇게 정말 대통령이 무조건 이것을 강행 처리했을 때 올 수 있는 파장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조율과 조정을 겪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빨리 결국은 정상화하는 길로 가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오늘 어느 일간지에 잊혀진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네, 네, 잊혀지고 싶은 한민구 장관은 지금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고 뭐 그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에서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된 후보자가 2명인데. 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핵 문제라든지 워낙 시급하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만약 내정을 철회한다든지 한다면 조대엽 후보자 아니겠느냐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추론입니다. 그러니까요. 추론이고 네.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지금 너무나 지금 안보 위기가 심하고 또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까지 갔다 와서 안보 강화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빨리 국방부 장관을 임명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 전체가 반대를 할 경우에는 대통령으로서는 참 이거를 그냥 강행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조대엽 내정자 후보자는 실은 청문회 과정 속에서 너무 미숙했었어요. 그 답변 과정 속에서 전문성이 굉장히 부족했었다는 것을 지침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끝으로 아까 안철수 네. 전 대표의 침묵을 얘기하셨는데 검찰 발표가 나면 그때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되면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차 지적을 했는데요. 정치는 타이밍이고 어떤 경우든 간에 결국은 이것은 조작이 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다고 한다면 먼저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검찰 수사가 나왔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자꾸만 이걸 피해가니까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도 갖고 있는 책임론이 자꾸만 나오는 핵심적 이유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타이밍입니다. 정치는 타이밍이다. 알겠습니다. 자, 명지대 김영준 교수와 함께 정치권 현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